안녕하세요. 마미살롱의 칠수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미세먼지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계절에 필수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이대 목동병원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임산부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PM2.5 이상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는 임신 3분기에 혈압,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 수치가 더욱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를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 경우 태아가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호흡기에만 문제가 생기거나 좀 답답한 거를 넘어서 임산부나 어린아이 또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미세먼지는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에 있는 경우라면 자주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시는 걸 보면은 의외로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너무나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잘못된 기준 중에 대표는 가장 비싼 공기청정기가 가장 좋은 공기청정기다 라는 생각으로 가장 비싼 모델을 고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비쌀수록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좋은 거 사자, 비싼 거 사자 이렇게 고르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기청정 그 기본 역할에 충실한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아래쪽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고 필터를 거쳐서 위로 내뱉는 형식인데요. 오염된 공기나 먼지를 끌어당기는 힘이나 또 면적 그리고 그걸 걸러주는 필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우리 집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잘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지원 면적을 보는 거는 첫 번째입니다. 공기청정이 필요한 평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르시는 건데요.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보통 16평형, 18평형, 20평형, 30평형 이렇게 평형수를 나타내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놓을 공간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평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대1의 비율로 고르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120%, 130% 상향해서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밀폐가 제대로 안 되고 미세먼지가 좀 잘 들어오는 편이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최대 200%, 최소 150%의 면적을 고르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왕 사는 거 나는 가장 큰 면적을 사야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걸 사야겠다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입니다. 물론 가장 큰 평형수를 지원하는 공기청정기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또 그만한 필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건 우리 집은 원룸이 아닌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방으로 분리가 돼 있고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비싸고 또는 힘이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면 어디에 두세요? 거실에 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힘이 좋은 공기청정기를 하더라도 거실에 있는 한 대가 방 안에 있는 먼지, 방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다 흡입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넓은 평형의 공기청정기 하나만 거실에 딱 두고 안심하시기보다는 거실과 복도의 면적에 비례한 공기청정기를 하나 구매하시고 방마다 전용 면적에 맞는 소형 공기청정기 또는 중소형 공기청정기를 각각 두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필터를 보고 고르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일 텐데요. 헤파 필터가 높은 등급일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헤파필터 11, 헤파필터 12, 헤파필터 13의 등급을 보셨을 거예요. 높은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필터의 구멍이 더욱더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먼지부터 더욱더 작은 먼지까지 제대로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작은 구멍일수록 좋은 필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빨아들이는 힘이 더욱더 약하고요. 배출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헤파필터 13을 쓰시는 것이 좋지만 꼭 굳이 그러지 않다. 우리 집은 건강한 성인이 살아야 하신다면은 헤파필터 11, 헤파필터 12를 고르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헤파필터의 등급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필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번거롭고 어려우면 우리가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필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은 그만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교체는 쉬운지, 교체는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꺼냈을 때 이걸 세척해야 되는 경우라면 분리해서 세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척이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것도 후기를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은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안전성 문제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그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성분이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혹시나 안쪽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진 않은지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이가 있다 보니까 공기가 배출되는데 그 홈이 너무 커서 아이 손이 들어가서 위험하진 않은가, 또 아이들이 함부로 작동을 시킬 수 없게끔 키즈락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살펴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있는 방에 따로 두시거나 아이와 같이 사용하시기에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 기준과 더불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이제 다른 집들은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뒀나 좀 한번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파 옆, 침대 옆 이쪽에 많이 두시더라고요. 왜 거기에 뒀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사람이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은 먼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먼지를 흡입하는 게 가까운 데 있으면 좋으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청정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사람 옆에, 일부러 아이 옆에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는요, 아이 옆에 두지 마세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아래쪽에서 먼지나 오염된 공기들을 흡입해서 필터를 거쳐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공기청정기를 향해서 가는 오염된 물질이나 또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더욱더 노출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왕이면 사람과 1m 이상, 최대 2m 이상도 떨어뜨리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욱더 안전하고요. 만약에 거실에 두신다면 팁 하나 드리자면은 소파 옆보다는 TV 옆을 추천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파 옆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 TV 옆이 좋은 이유는 미세먼지 특성상 TV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주변이 더욱더 잘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공기청정기를 둘 때에는 소파 옆보다는 TV 옆에 놔주세요. 혹시나 안방에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의 거리도 2m 이상 떨어뜨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분을 미세먼지로 인식해서 빨아당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공기청정기가 고장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것보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에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오염물질들은 공기청정기로는 정화가 조금 어렵고요.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만약 공기청정기 자체에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면 그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보셔야 될 선택 기준,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의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